네, 안녕하세요. 홍천 청풍기술학원의 멘토 김주용입니다. 지난 5월 9일 날 제 120일의 토목 시공기술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험도 120회에 이어 좀 상당히 좀 약간은 쉬워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좀 막상 쓰려고 하면은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1교시 문제 몇 문제들을 가지고 풀어보겠는데요. 뭐 여러 가지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여러분께서 검색하시면은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 생각나는 대로 간단하게 몇 가지씩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쇼크레트 및 낙볼트의 기능과 효과. 여기서는 그냥 낙볼트의 쇼크레트하고 낙볼트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서 물어봤지만은 쇼크레트 하면 여러분 좀 생각하실 게 쇼크레트 하면은 이렇게 터널을 발파하면은 이렇게 여굴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여굴 부분을 이렇게 평활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쇼크레트의 가장 큰 이유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활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평활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요 이제 원형이 돼서 아치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외부력에서 힘이 작용할 때 어떤 전달 능력으로 전달 저항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쇼크리트는 생각하실 게 이제 평활하다 요 말하고 어떤 피복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치면서 피복의 역할을 해가지고선 균열을 방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또 이 쇼크리트는 이제 제일 먼저 터널에서 사용할 적에 이제 제일 먼저 1차로 치게 되죠. 그래서 신속하게 타설을 하게 돼가지고 1차 지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쇼크리트 하면 좀 생각해 보실 게 이제 리바운드 관리를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리바운드 관리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제 어떤 타설 순서, 타설 순서를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이 천장부터 치면은 리바운드가 측면에 쌓이게 되겠죠. 이렇게 쌓이기 때문에 항상 측면부터 이렇게 먼저 쳐주고 상단 아치를 쳐야지 되겠죠. 그래서 타설 순서라든지 타설 각도, 그죠? 타설 각도. 그래서 타설 각도는 어떤 이렇게 벽면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치게 되면은 이렇게 반사가 돼서 리바운드 양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직각으로 타설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90도로 이 벽면에 직각으로 타설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다음에 이 타설 거리 그래서 타설 거리는 여기 타설 거리는 1m 정도 1m도 요즘은 이제 사실은 그 성능이 좋기 때문에 1m는 옛날에 구형 아리바 그걸로 쓸 적에가 이제 1m지 지금 같이 이제 이렇게 성능 좋은 쇼크리트 장비들은 조금 더 떨어져도 더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타설거리는 이제 이렇게 리바운드 여기 리바운드 양이고 여기 뭐 거리라고 그러면은 이 너무 가까워도 리바운드 양이 많아지고 멀어도 리바운드 양이 많아지는데 이 거리가 예전 기준으로는 한 1m 정도 이렇게 됐다는 거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쇼크리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낙볼트에 대해서 낙볼트는 이제 이형 본광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낙볼트 하면 좀 떠올리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쇼크리트하고 낙볼트가
뭐 터널에서가 주로 쓰이겠지만은 뭐 터널뿐만이 아니라 사면에서도 좀 쓰입니다. 그래서 낙볼트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사면이 있고 이렇게 될 적에 요렇게도 하고, 아니면은 뭐 여기 뭐가 있다든지 이럴 때 이렇게 써도 밖에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봉합 효과라고 할 수도 있죠. 봉합 효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낙볼트는 이제 이형 봉강을 이제 안반에 이렇게 박는 형태가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터널에서 이 힘을 가장 많이 좀 받는 게 낙볼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낙볼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직각으로 박아주죠.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박아주면은 이 낙볼트 안반이 이렇게 꼬매져 가지고 이 지중, 어떻게 보면은 이만큼이 안반 보가 생기는 거죠. 보가. 이렇게 안반 보가 생기는 건데, 이게 저는 가장 좋은 그 터널의 지보제라고 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중보를 형성한다. 지중보를 형성한다. 이렇게 이게 이제 터널에서 낙볼트의 가장 중요한 지보제로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낙볼트 하시면 이제 좀 떠오르실 게 한 두 가지가 될 텐데, 이 타설하는 것이 이제 난댐으로 할 것인가, 이 난댐으로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여기에 이제 붕괴될 안반이 있으면은 이렇게 꼬매주는 거죠. 이렇게 꼬매주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 형태에 맞게 이렇게 암괴가 있으면 이거에 맞게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거, 이렇게 이제 난댐으로 설치를 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터널에 직각으로 설치를 한다는 건 이건 시스템 개념입니다. 시스템. 그래서 이 시스템 개념으로 할 거냐. 그래서 터널에서는 이런 어떤 시스템 개념이 도입돼서 이런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낙볼트 하면은 이제 어떤 충진제의 문제, 충진제가 시멘트로 하는 시멘트라든지 시멘트 몰탈형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멘트 계열로 뭐 샘볼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하는 거요. 뭐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재료의 수지, 레진으로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수지로 할 경우, 내진으로 할 경우 이제 뭐 화학적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시멘트 계열로 이렇게 시멘트 몰탈로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이 터널에 첨단부를 시멘트로 주입을 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써주셨다면은 좋은 점수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뭐 이렇게 기능과 효과 문제만 나왔지만은 나중에 이제 낙볼트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이런 지금 설명했던 거하고 어울려서 쓰시면은 아마 좋은 내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2번 문제는 이제 차선 도세 휘도 기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런 거는 뭐 도로 기술사나 뭐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될 거고, 이렇게 좀 난해한 문제들은 여러분께서 그냥 응기응변으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쓴다고 그랬다고 치면은 쉽게 얘기해서 뭐 차선 도세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노면 표지잖아요. 그죠? 노면 표지에 대해서 이렇게 쓸 건데, 저 같으면 그냥 상식선에서 쓸 겁니다. 아마 노면 표지는 이제 먼저 청소를 철저히 해야지 되겠죠. 그죠? 시공하기 전에 청소를 해야지 되고, 물기가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교통시설, 교통 안전관리, 뭐 교통안전관리 해가지고서 뭐 나바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호수라든지 아니면은 신호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거 위주로 저는 좀 쓸 겁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신호수가 아니라 그 로봇으로 해가지고서 많이 했죠. 이 로봇가 아마 많은 그 사람들을 구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리고 이제 건조시까지 어떤 통행 제한을 하는 거, 통행 제한하는 거. 그리고 뭐 저 같으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도로공사 같은 경우 아니면은 요즘 국도에서도 많이 실시하는데 어떤 가다 보면은 이제 어디 뭐 청주로 빠진다든지 이럴 적에 이렇게 해잖아요. 이렇게 화살표 같이. 그래서 뭐, 여긴 분홍색이고 이쪽으로는 무슨 대전 가는 방향은 뭐 파란색으로 해놓다든지 이런 표지 같은 거, 요런 걸로 해가지고서 상당히 좀 좋았다. 이런 이미지 같은 걸로 해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좀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또 기준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뭐 뭉퉁그려서 쓰는 수밖에 없겠죠. 뭐 그래서 뭐 잘 보여야 된다. 그리고 비가 오는데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된다. 뭐 야간에도 어느 정도 반사율이 좋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로 그냥 뭉퉁그려서 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나름대로 뭐 휘도 기준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이렇게까지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식선에서 쓰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 3번 1, 2중 시설물 초기치. 1, 2중 시설물 초기치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안전점검에 그 1, 2중 시설물에 대해서 준공하기 전에 초기 점검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게 초기 점검을 하는데 이건 이제 시설물 안전관리가 시설물의 안전관리나 특별법, 시특법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초기치라 그랬으니까 이게 왜 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뭐 향후 유지관리의 어떤 유지관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요 1, 2중 시설물이 시특법에 의거해 가지고선 안전점검 수준 이상으로 실시하는 점검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전점검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레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울기라든지 이런 어떤 장비들을 추가로 투입을 해 가지고선 이렇게 초기 점검을 해 가지고선 초기치를 잡게 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뭐 또 안전기술사가 아니다 보니까 요렇게 돼서 요거를 이제 뭉뚱그려서 여러분께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4번 빗물 절유조. 빗물 절유조인데요. 이 문제는 120회 3교시 3번 문제를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뭐 게릴라성 호우라든지 집중 강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지자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많이 설치를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빗물 절유를 하게 되면은 추후에 나중에 이제 그 빗물을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설치 대상 지역이 이제 이 대규모 택지 지역이라든지 침수 지역, 그 다음에 유출량이 증가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꼭 필요한 시설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께서 120회 문제 3교시를 한번 좀 참조를 제 카페에 보시면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문제 5번 건설 공사비 지수. 이것도 좀 상당히 난이한 문제인데 쓰기 좀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특정 시점 이게 5년마다 하게 되는데 그
5년마다 지금 2015년은 이제 100으로 해가지고선 어떤 가공된 가공 통계 자료인 거죠. 그래가지고서 아마 2015년보다 2020년도 19년도 같은 경우에 이 건설비 지수가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로 분야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분야가 있으면은 뭐 도로 건설 분야에서는 뭐 1.17% 뭐 그리고 어떤 하천이나 뭐 무슨 분야에서는 뭐 1.2%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15년도보다 1.2% 정도의 경비가 공사비가 더 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한번 읽고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쳐보고요. 나머지 또 자료가 작성하는 대로 제 그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페는 http://cafe.naver.com 청풍 3000입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에 청풍 기술학원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아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 이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